안녕하세요. 파이팅 홍콩TV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 산업기사 실기 작업형 스피드 암기 노트 5번째 마지막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건설 파트와 관련된 내용부터 쭉 살펴볼게요. 작업자가 조립식 비계 발판을 설치하고 있는 영상이 나옵니다. 문제는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 적합한 작업 발판 설치 기준 3가지를 적어라. 먼저 발판 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작업 발판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 재료 간 틈은 3cm 이하로 해야 됩니다. 틈으로 신체 일부가 끼거나 빠지면 안 되니까 발판 폭은 40cm 이상, 발판 재료 간 틈은 3cm 이하로 한다. 그리고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됩니다. 안전 난간 설치까지 이렇게 3가지 적어줍니다.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 적합한 작업 발판 설치 기준. 발판 재료는 작업할 때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하고 작업 발판 폭은 40cm 이상, 재료 간 틈은 3cm 이하로 해야 된다. 추락 위험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설치할 것. 자, 같은 영상에서 작업 발판 폭의 기준과 발판 틈새 기준 이렇게 단답형으로 물을 때도 있어요. 작업 발판 폭 기준은 40cm 이상, 틈새 기준은 3cm 이하였죠. 폭 40cm 이상, 틈 3cm 이하다. 이번에는 작업자가 철골 위에서 발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자가 발판 상단을 지나가다가 중심을 잃고 땅으로 떨어지는 재해가 발생했어요. 재해 형태는 떨어짐이고 긴 물은 발판이죠. 긴 물은 직접적으로 재해를 유발하거나 영향을 끼친 기계장치, 구조물, 에너지원 등 근본적인 이유라고 했어요. 따라서 긴 물은 발판, 재해 형태는 떨어짐이다. 작업자들이 콘크리트 전주를 세우기 위해 항타기 항발기를 조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해당 작업장에서 항타기 항발기 조립 작업 시 점검사항 4가지를 적어라. 먼저 충전부로부터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차량 등을 충전전로에 충전부로부터 3m, 즉 300cm 이상 이격시키되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 10kV 증가할 때마다 이격거리 10cm씩 증가합니다. 요거까지 적어주면 완벽하다. 그 다음에 절연용 방호구 등을 설치해야 되고요. 이 역시 충전전로에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등을 설치한다. 이렇게 적어주면 더욱 완벽하겠죠. 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한다. 울타리 설치 또는 감시인 배치, 근로자가 차량 등의 그 어느 부분과도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마지막으로 지상의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요건 접지된 차량 등이 충전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이렇게 적어주면 더욱 정확하겠죠. 자, 괄호한 내용까지 모두 적으면 좋지만 그게 힘들다면 항타기 항발기 조립 시 점검사항 4가지, 충전부로부터 이격거리 확보, 절연용 방호구 설치,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시인 배치하고 지상의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이렇게 4가지 간단히 적어줍니다. 자, 이번에도 항타기를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론형 문제로 항타기에 대한 빈칸 채우는 문제, 어떻게 보면 필답형 문제에 가깝죠. 항타기 권상장치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 번째 도르래의 축간 거리를 권상장치 드럼폭의 몇 배 이상? 15배 이상으로 해야 되고요. 도르래는 권상장치의 드럼 중심을 지나야 하며 축과 수직 면상에 있어야 됩니다. 자, 요 그림에서처럼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 번째 도르래의 축간 거리를 권상장치 드럼폭의 15배 이상으로 해야 되고요. 요 그림처럼 도르래는 권상장치의 드럼 중심을 지나야 되고 축과 수직 면상에 있어야 됩니다. 요렇게 기울어지면 안 된다. 자, 항타기 빈칸 채우기, 드럼축과 첫 번째 도르래 축간 거리 권상장치 드럼폭의 15배 이상, 그리고 도르래는 권상장치의 드럼 중심을 지나야 하고 축과 수직 면상에 있어야 된다. 자, 이번에도 항타기 항발기로 땅 파는 장면이에요. 작업자는 30kV의 전압이 흐르는 고압선 옆에서 전주 세우기 작업을 하고 있다가 감전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입니다. 자, 사고 원인과 안전대책 각각 3가지씩 적어라. 자, 사고 원인이나 안전대책 중 한 가지만 적을 수 있어도 다른 하나는 쉽게 적을 수 있죠. 자, 사고 원인 보면 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서 감전 위험이 있었고, 작업자가 활선 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감전 위험이 있었다. 그리고 작업자가 충전전로에서 접근 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했다. 이렇게 3가지 적어주고요. 안전대책은 미비한 것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 되죠. 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등을 설치,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한다. 요게 안전대책이 되겠죠. 자, 항타기 항발기로 고압선 옆에서 전주 세우기 작업하다가 감전이 되는 영상. 사고 원인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고 활선 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고, 즉 절연용 방호구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충전전로에서 작업자가 접근 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했다. 이렇게 적어주고, 안전대책 3가지는 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충전전로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등을 설치,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한다.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울타리 설치, 감시인 배치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사람의 작업자 중 한 명은 지시만 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현강을 고정하던 줄거리 와이어 로프를 받침대 없이 빼내는 작업을 하는 도중에 현강이 무너지면서 지시하던 다른 작업자의 발이 현강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입니다. 자, 가해물과 줄거리 와이어 로프 빼내는 작업에서 적합한 작업 방식 2가지 이렇게 적어내는 문제예요. 자, 가해물은 줄거리 와이어 로프가 되겠고, 적합한 작업 방식은 받침대를 현강 사이에 넣어서 현강이 무너져 내리지 않게 작업을 해야 되고요. 2인이 동시에 현강을 들어올려서 와이어를 빼내야 됩니다. 자, 요 그림에서처럼
것처럼 줄거리 와이어 로프를 이용해서 받침대 없이 작업을 하는 도중에 현강이 무너지면서 발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물은 줄거리 와이어 로프. 줄거리 와이어 로프 빼내는 작업에서 적합한 작업 방식은 받침대를 현강 사이에 넣어서 현강이 무너져 내리지 않게 작업해야 되고, 한 명만 작업하는 게 아니라 2인 동시 작업해야 됩니다. 2인이 동시에 현강을 들어올려서 와이어 로프를 빼내야 된다. 철골 구조물 작업에서 작업자 2명이 볼트 체결 작업 중에 한 명이 추락하는 화면을 보여줍니다. 이때 추락 방호망은 미설치되어 있고 안전대도 미착용한 상태에서 추락했어요. 자, 문제는 철골 작업의 작업 중지 기준 3가지를 적어라. 영상과는 관계없이 철골 작업에서 작업 중지 기준은 날씨에 따른 악조건이 기준이 됩니다. 풍속이 초당 10m 이상,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 그런 조건이 되면 철골 공사 작업을 중지해야 된다.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골 작업을 중지해야 된다는 작업 제한 기준입니다. 풍속은 초당 10m 이상, 강우량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 시간당 1cm 이상이에요. 생각보다 아주 엄격한 기준입니다. 풍속이 초당 10m 이상, 강우량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 시간당 1cm 이상이에요. 비, 눈, 바람이 심하면 작업을 중지해야 된다. 자, 이번에는 터널 굴착 공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터널 굴착 공사 중에 사용되는 계측 방법 종류 3가지. 내공 변이 측정, 지중 변이 측정, 천단 치마 측정, 락볼트 충력 측정, 이렇게 4가지 중에 3가지 적어주면 되겠어요. 내공 변이 측정, 지중 변이 측정, 천단 치마 측정, 락볼트 충력 측정, 지중 치마 측정이나 복공 응력 측정 등을 적어줘도 되겠죠. 내공 변이 측정, 지중 변이 측정, 천단 치마 측정, 락볼트 충력 측정, 터널 굴착 공사 중에 사용되는 계측 방법들이에요. 이 중에 3가지 쓰면 된다. 위에서 작업하던 작업자가 크레인으로 배관을 인양하던 도중 이 중량물이 작업자들 머리 부근까지 내려오는 장면이고요. 밑에는 2명의 작업자가 배관을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데요. 이때 배관이 순간 흔들리면서 날아와서 작업자 1명의 안전모를 쳐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 형태와 재 형태의 정의를 쓰는 문제예요. 재 형태는 배관이 순간 흔들리면서 날아와서 안전모를 쳐버렸죠. 재 형태,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에 맞아서 발생한 재해. 재 형태, 맞음이고, 정의 역시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건의 맞음,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건의 맞음, 맞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자, 영상은 폭파 스위치 장비가 보이는 터널 내부에서 작업자가 철근으로 장전구 안에 화약을 안으로 4-5개 정도 밀어넣고 접속한 전선을 꼬아서 주변 선들 위에 올려놓는 장면이 나오고요. 문제는 화약 장전 시 위험 요인 1가지와 준수사항 1가지를 적는 문제. 먼저 위험 요인은 강봉, 즉 철근으로 화약류를 장전 시에 마찰 충격 정전기, 마찰 충격 정전기 등에 의해서 폭발 위험이 있다는 거죠. 강봉 등으로 화약류 장전 시 마찰 충격 정전기, 마충정 등에 의한 폭발 위험이 있다. 준수사항은 장전구를 사용할 때 마찰 충격 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장전구는 마찰 충격 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한다. 자, 터널 내 화약류 발파 작업 기준 화약 장전 시의 위험 요인은 강봉으로 화약류 장전 시에 마찰 충격 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 위험이 있다는 게 위험 요인이고, 화약류 장전 시 준수사항은 장전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전구는 안전한 것 사용해야 되는데 마찰 충격 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이번에는 NATM 공법으로 터널 굴착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문제는 터널 굴착 장약 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적어라. 자, 화약 폭약 장전 시 인근에서 화기 사용이나 흡연 등은 금지해야 되고요. 아까 나왔던 장전구에 대한 내용. 장전구는 폭발 화재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요. 발파공 충진 재료로는 발화성, 인화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발파공 충진 재료와 장전구, 그 다음에 인근에서 화기 사용 및 흡연 등을 금지하는 내용. 터널 굴착 장약 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입니다. 화기 사용, 흡연 금지, 장전구는 폭발 발생 없는 것으로 하고, 발파공의 충진 재료는 점토나 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 자, 터널 굴착 공사에서 사용되는 흙막이 찌보공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이때 터널 굴착 공사에서 사용되는 흙막이 찌보공 점검사항 3가지를 써라. 자, 먼저 부재의 손변 부변탈, 손상 변형 부식 변이 및 탈락의 유무화 상태, 뻑인, 버팀대의 기납 정도, 부재의 쩍부교,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그리고 치마의 정도까지 요 4개 중에 3가지 적어주면 되겠죠. 부재, 손변 부변탈, 손상 변형 부식 변이, 탈락의 유무화 상태, 뻑인, 버팀대의 기납 정도, 부재, 쩍부교, 접속부 부착부, 교차부 상태, 치마의 정도입니다. 터널 굴착 공사에서 사용되는 흙막이 찌보공을 보여주는 장면. 흙막이 찌보공 점검사항 3가지예요. 바닥에는 눈이 쌓여 있고 깽폼의 하부는 철사로 고정되어 있으며 버팀대 고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깽폼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때 불완전한 상태 2가지와 가이데릭 설치 시 고정 방법에 대해 서술하시오. 자, 일단 불완전한 상태는 깽폼이 하부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거죠. 깽폼이 하부만 고정되어 있어 무너질 위험이 있다. 그 다음에 버팀대가 미끄러질 우려가 있다. 또 하나 적자면 철사로 고정을 했기 때문에 고정이 끊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까지 해서 3가지 중에 2가지 적어줄게요. 깽폼이 하부만 고정돼 있어 무너질 위험 있고, 버팀대가 미끄러질 우려 있고, 철사 고정으로 고정이 끊어질 우려가 있다. 자, 2번째 가이데릭 설치 시 고정 방법은 반드시 와이어 로프로 결속해서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가이데릭은 이 기둥이 넘어지지 않도록 버팀줄, 즉 와이어 로프로 지지를 해서 물건을 올리고 내리고 이동시키는 기구를 말하죠. 자, 요렇게 생겨서 당김줄, 즉 와이어 로프로 단단히 결속해서 고정해서 사용합니다. 가이데릭 설치 시 고정 방법은 와이어 로프로 결속하여 고정한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이번에는 추락사고 영상인데요. 작업자 A가 아파트 대형 창틀, 창이
방어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창틀에서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자, B 작업자가 약 50cm의 벽을 두고 옆에 처마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장 주변이 아주 어지럽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고 작업자 A가 창틀 밖으로 작업 발판을 작업자 B에게 건네주기 위해서 옆 처마 위로 이동하다가 창틀 위에 있던 콘크리트 조각을 밟고 미끄러져서 콘크리트 조각들과 함께 추락하는 영상이 나옵니다. 자, 위험 요인 3가지와 긴 물, 가해물을 써라. 먼저 위험 요인은 작업 발판 미설치, 추락 방어망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요게 화면상으로 파악이 돼야 되고요. 긴 물은 콘크리트 돌 조각, 가해물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힌 기계장치 구조물이기 때문에 추락하는 도중에는 뭐 다치진 않죠. 하지만 바닥에 떨어져서 충격을 받으면서 상해를 입기 때문에 가해물은 바닥이 되겠습니다. 긴 물은 콘크리트 돌 조각, 가해물은 바닥이다. 자, 위험 요인 3가지는 작업 발판 미설치, 추락 방어망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으로 적어줍니다. 자, 안전난관과 추락 방어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각형 박공지붕 중간에서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한 작업자들이 앉아서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자 뒤에 있던 삼각형 적재물이 굴러와서 그 중에 한 작업자의 등에 부딪히면서 작업자가 앞으로 쓰러지는 영상이에요. 위험 요인 3가지와 안전대책 3가지. 위험 요인부터 볼까요?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이 없었고요. 추락 방어망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죠. 그리고 작업자가 안전대도 착용하지 않았다. 자, 이건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와 관련이 있는데요.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는 덮개와 안전난간 설치, 추락 방어망도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개인별로 안전대 부착 설비를 견고하게 해서 안전대를 부착 설비에 완벽하게 체결해야 된다. 따라서 안전대책 3가지는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난간 설치하고 추락 방어망도 설치하고 작업자가 안전대 착용하고 안전대 부착 설비에 체결해야 된다. 이렇게 위험 요인을 반대로 바꿔서 적어주면 되죠.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난간 없음, 추락 방어망 없음, 안전대 착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적어주고 안전대책 3가지는 안전난간 설치, 추락 방어망 설치,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부착 설비에 체결. 이렇게 바꿔서 적어줍니다. 자, 철판 집게로 철판을 디귿자로 물고 있는 이동식 크레인은 철판을 화물차 위로 이동시키고 있으며 화물차 위에서 작업자가 이동해온 철판을 내리려는 찰나에 철판이 낙하해서 작업자가 깔리는 재해가 발생하는 장면입니다. 옆에는 스위치를 조작하는 작업자 한 명이 더 있고 유도 로프는 없으며 크레인에는 훅 해지 장치가 없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때 양중기에 방호장치 4가지를 써라. 자, 양중기 방호장치 먼저 과비권 적어주고요. 과부하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권과 방지장치, 그 다음에 제동장치까지 적어줍니다. 과비권 제동이에요. 과부하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권과 방지장치, 제동장치다. 양중기의 방호장치 4가지입니다. 자, 같은 영상을 보고 빈칸 채우기 문제로 필답형처럼 나온 땡큐인 문제, 안전검사 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등에 대해서 안전검사 주기는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실시하죠. 설치 끝난 날부터 최초 검사는 3년 이내, 그 이후부터는 매 2년마다 실시한다. 단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 설치한 날로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 실시하죠. 3년, 2년, 6개월입니다. 안전검사 주기. 자, 이번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쓰라. 필답형에서도 단골로 등장하는 문제죠. 꼬안부클과 와통 생각나면 되죠. 공과 방지장치나 그 밖에 경보장치의 기능,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마지막으로 와통,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집안 상태까지 이동식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입니다. 공과 방지장치나 그 밖에 경보장치 기능,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집안 상태 되셨죠? 자, 운전자가 크레인 작업 중에 비계를 로프에 걸어서 작업자가 비계 아래에서 수신호 작업을 하다가 신호가 맞지 않아 비계가 작업자 위로 낙하하는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이동식 크레인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적어라. 먼저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과 하차는 승강 계단을 이용해야 되고요. 작업 운전 중에는 운전 위치를 절대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 위치 이탈 금지. 그리고 인양 작업 중 고장이 발생했다. 고장 발생 시 인양물을 지상에 반드시 내려놓고 브레이크와 안전장치를 작동 상태로 유지해야 됩니다. 또 하나 적자면 이동식 크레인의 지부와 인양물 또는 각종 장애물과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이동식 크레인 운전자가 비계를 로프에 걸어서 아래에 있는 사람과 수신호를 하면서 작업하다가 신호가 맞지 않아 크레인이 매달고 있던 비계가 작업자 위로 낙하하는 재해가 발생한 영상이죠. 이동식 크레인 운전자 준수사항 3가지는 탑승과 하차는 승강 계단 이용할 것, 작업 중 운전 위치 이탈 금지, 인양 작업 중 고장 발생 시 인양물을 지상에 내려놓고 브레이크와 안전장치를 작동시켜야 된다. 크레인 작업자가 크고 두꺼운 배관을 와이어로프로 안전하지 못하게 단 한 번만 삥 둘러서 인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끈을 확대해서 보여주고 끈의 일부분이 손상되어 찢겨져 있는 부분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배관을 다시 인양하던 도중에 아래에서 작업하던 작업자들의 머리 부분까지 내려오다가 배관이 순간 흔들리면서 날아와서 작업자를 그대로 가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이때 크레인으로 배관을 인양하던 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동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화물 인양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적어라. 화물을 인양할 때는 인양할 화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대로 들어서 공중에서 이동해야지 인양할 화물을 바닥에 놓인 상태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말 것. 그 다음에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해서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 고정된 물체 직접 분리 제거 작업 하지 말 것. 이렇게 3가지 적어줍니다.
크레인으로 배관을 인양하던 도중에 재해가 발생했는데 배관이 흔들리면서 날아와서 작업자를 그대로 가격하는 영상. 동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화물 인양 시 준수사항 3가지. 인양한 화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하지 말 것.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해서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 제거 작업 하지 말 것. 되셨죠? 작업자가 이동식 크레인으로 배관을 한 줄거리 상태로 불안정하게 운반하고 있어요. 와이어 로프 또한 어느 정도 손상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작업자들이 배관을 손으로 지지하다가 배관이 흔들리면서 작업자들이 배관에 맞는 재해가 발생한 영상입니다. 이때 훅 해지 장치는 설치되지 않았다. 훅 해지 장치는 로프가 훅에서 빠져나오지 않도록 해주는 스프링 장치죠. 훅 해지 장치가 없다. 자, 문제는 이동식 크레인 작업의 위험 요인 2가지를 써라. 먼저 인양물 하부 작업자의 출입 금지를 미실시했다. 손상된 섬유 로프를 사용했다. 또 한 줄거리 상태로 불안정하게 운반하고 있었죠. 2줄거리를 미실시했다. 또한 유도 로프를 미사용했다. 자, 유도 로프, 보조 로프 미사용, 한 줄 매달기 금지, 손상된 섬유 로프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인양물 하부에 작업자들 출입 금지를 미실시했다. 이 중에 2가지 적어주면 되겠어요. 크레인의 로프가 손상되어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엘보우 부품을 인양하다가 인양물이 불안정하게 회전하면서 내리다가 작업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영상을 보여줍니다. 동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 전 점검사항 3가지. 꼬암부클, 공과 방지 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 장치의 기능 이상 유무, 그리고 주상 트횡, 주행로의 상층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마지막으로 와통,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상태. 크레인을 사용해서 작업하는 때 동종재해 방지하기 위한 작업 전 점검사항 3가지입니다. 꼬암부클 및 운전 장치의 기능, 주상 트횡, 주행로의 상층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와통,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상태다. 자, 같은 영상에서 동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자의 유해 위험 방지 조치사항 3가지를 적는 문제. 자, 관리감독자는 작업 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는 일을 해야 되고요. 재료의 결합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또한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을 한다. 자,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불안정하게 인양물을 인양하다가 인양물이 작업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장면이 나오고 동종재해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자의 유해 위험 방지 사항 3가지를 적어라. 작업 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는 일 관리감독자가 하고요. 재료의 결합 유무 및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작업 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을 합니다. 자, 한 작업자가 이동식 크레인으로 전주를 옮기는 과정에서 다른 작업자가 떨어진 전주에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재해 명칭과 가해물, 착용해야 하는 전기용 안전모 종류 2가지를 써라. 재해 명칭은 맞음이죠. 이동식 크레인으로 전주를 옮기다가 다른 작업자가 전주에 맞는 사고니까 재해 명칭은 맞음이고 가해물을 쓰라고 했네요.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힌 기계장치 구조물은 전주입니다. 그쵸? 가해물은 전주. 착용해야 하는 전기용 안전모의 종류 2가지. 자, 전기용이니까 안전모 종류 3가지 중에 E가 들어간 것 적어주면 되겠죠. AE, ABE. AE는 낙하 비례 감전 방지용 안전모고요. ABE는 다목적용 안전모로 낙하 비례 추락까지, 그리고 E, 감전까지 전기용 안전모 종류 2가지는 AE형과 ABE형이 있습니다. 자, E가 안 들어간 건 AB형이겠죠. 물체의 낙하 또는 비례, 그리고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게 AB형, 전기용 안전모는 AE와 ABE형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빈칸 채우기 문제인데요. 재해자가 구조물 상부에서 넘어진 후에 떨어져서 두개골 골절이 발생한 경우다. 떨어짐을 의미하고요. 재해자가 떨어져서 물에 빠져서 익사했다. 그럴 경우에는 유해 위험물질 노출 접촉으로 분류됩니다. 자, 요거 주의한다. 재해자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물에 빠져 익사한 경우에는 유해 위험물질 노출 접촉에 해당한다는 거, 그리고 물체 또는 물질이 떨어지거나 날아와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날아와 타박상이니까 맞음에 해당합니다. 물체가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건에 맞았다. 맞음이고, 재해자 자체가 구조물 상부에서 넘어진 후 떨어졌다. 그래서 두개골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떨어짐으로 분류합니다. 이번에는 작업자가 포크레인 위에서 작업을 하던 도중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입니다. 재해 발생 형태는 떨어짐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한 가지는 차량계 건설기계에서 작업하는 경우 승차석 외에는 근로자가 탑승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작업자가 운전석이 아닌 포크레인 차체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던 도중 떨어지는 사고 영상, 재해 발생 형태는 떨어짐, 위반 사항은 차량계 건설기계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승차석 외에 근로자가 탑승해서는 안 된다. 승차석 외 근로자 탑승 금지 사항을 위반했다.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번에는 작업자가 지게차 포크 위에서 전등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가 다른 작업자가 지게차를 움직이는 바람에 작업자가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위험 요인 3가지를 적어라. 화물 적재 하역 용도에 쓰이는 지게차를 용도에 맞지 않게 고소 작업의 작업 발판으로 사용해서 위험해진 거죠. 그리고 지게차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해야 되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지게차 작업 시에 작업 지휘자가 있어야 되는데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도 위험 요인에 해당합니다. 자, 차량용 건설기계 반드시 승차석 외에는 탑승 금지이기 때문에 화물 적재 및 하역 용도에 쓰이는 지게차를 용도에 맞지 않게 고소 작업 발판으로 사용해서 위험에 처했다. 지게차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았고, 지게차 작업 시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안전대책 3가지까지 쓰라고 하면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해서 작업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는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말 것,
작업 계획서 작성하고 작업 지휘자 배치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화면에서는 지게차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게차의 형식과 안정도를 각각 써놓는 문제. 자, 지게차 하역 작업 시 전후 안정도는 4% 이내, 5톤 이상은 3.5% 이내로 해야 되고요. 주행 시 전후 안정도는 18% 이내, 하역 작업 시 좌우 안정도는 6% 이내고요. 주행 시 좌우 안정도는 20.5% 이내인데 요건 5km로 주행할 때를 말합니다. 지게차의 안정도란 화물을 포크에 적재한 상태에서 차체의 무게중심과 적재물과의 모멘트 차이에서 차량이 넘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하역 작업 시와 주행 시 안정도를 각각 전후 안정도와 좌우 안정도로 나눠서 총 안정도는 4개로 분류해서 암기해야 되는데요. 하역 작업 시 전후 안정도는 4% 이내, 5톤 이상은 3.5% 이내, 하역 작업 시 좌우 안정도는 6% 이내입니다. 그리고 주행 시에는 전후 안정도 18% 이내, 좌우 안정도는 20.5% 이내다. 지게차를 한 작업자가 운전하고 있는데 이 지게차에는 불안정하고 높게 적재된 화물이 있고요. 이로 인해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통로에 있던 작업자와 충돌하는 사고 영상을 보여줍니다. 이때 재해 발생 원인과 운전자의 조치 각각 3가지씩 적어라. 재해 발생 원인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정도로 화물을 많이 적재했죠. 화물을 높고 불안정하게 적재했다. 그래서 운전자의 시야를 가렸다. 요거 먼저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화물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등 불안정하게 적재했다. 마지막으로 지게차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않은 것. 요 3가지를 재해 발생 원인으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조치 3가지는 예방 대책으로 보면 되겠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정도로만 화물을 적재해야 되고요. 지게차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경보장치, 즉 경음기, 경보기 등 경보장치를 사용해야 된다. 또한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적재를 해야 되고 낙하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 중에서 3가지 적어주면 됩니다. 한 작업자가 지게차에 주유를 하면서 시동을 걸어놓은 채 내려서 다른 작업자와 흡연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위험 요소 2가지를 써라. 틀린 그림 찾기처럼 딱 보면 알 수 있는 화면이죠. 엔진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유를 하고 있고 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 이렇게 2가지 찾아줍니다. 지게차에 주유를 하면서 시동을 건 채 내려서 흡연을 하며 잡담을 하고 있는 장면. 위험 요소 2가지는 엔진 정지하지 않은 채 주유하고 있고 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흡연하고 있다. 쉽게 적으실 수 있습니다. 자, 같은 영상에서 가장 근본적인 위험의 원인과 결과를 서술하라. 또 지게차 작업에 담뱃불에 해당하는 발화원 형태의 명칭을 적어라. 이렇게도 나왔어요. 가장 근본적인 위험의 원인과 결과는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곳에서 흡연을 하고 있어서 요게 원인이죠. 결과는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지게차 작업에 담뱃불에 해당하는 발화원 형태의 명칭은 나화라고 적어줍니다. 일반적인 화염이 발화하면서 생기는 불을 말하는데요. 자, 우리 산업안전 작업형 시험에서는 이렇게 주유 중에 흡연하는 상황에서 주로 언급되는 단어예요. 나화, 담배를 포함해서 성냥토치, 라이터 등등 일반적인 발화원을 나화라고 표현한다. 따라서 지게차 작업에서 주유하면서 잡담하며 담배 피는 영상, 담뱃불에 해당하는 발화원 형태의 명칭은 나화라고 적어줍니다. 자, 이번에도 지게차 운전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화물자동차 및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를 적어라. 제조하유바죠. 제동장치, 조종장치, 기능 이상 유무, 하역장치, 유압장치의 기능 이상 유무, 바퀴의 이상 유무,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적어줍니다. 제조하유바. 그 다음에 등화류, 전조등 후미 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 이상 유무, 요거까지 4가지 적어주면 되겠어요. 제조하유바, 제동장치, 조종장치 기능 이상 유무, 하역장치, 유압장치 기능 이상 유무, 바퀴의 이상 유무, 전조등 후미 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의 기능 이상 유무입니다. 이번에는 작업자가 집게가위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건물을 해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어태치먼트를 크러셔라고 하죠. 이때 해체 작업의 해체 계획서 작성 시 포함사항 4가지를 적어라. 먼저 해체 방법 및 해체 순서 도면이 필요하고요. 가방 환살방 등의 방법이 필요하죠. 가설 설비, 방호 설비, 환기 설비 및 살수 방화 설비 등의 방법. 그 다음에 요 해체 계획서를 받은 공무원이 연락할 방법이 있어야 되니까 사업장 내 연락 방법과 자, 너네 철거 해체하고 나서 그거 다 아무데나 버리는 거 아니야? 따라서 해체물의 처분 계획까지 이렇게 해체 계획서 작성 시 꼭 적어줘야 되는 사항 4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체할 건데 해체 방법 및 해체 순서 도면이 필요하고 가방 환살방, 가설 설비, 방호 설비, 환기 설비 및 살수 방화 설비에 해체 방법에 대한 내용 들어가야 되고요. 사업장 내 연락 방법, 해체물의 처분 계획까지 이렇게 4가지 적어줍니다. 이번에는 작업자가 이동식 사다리를 올라가던 도중 추락하는 영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동식 사다리의 설치 사용 기준과 이동식 사다리 최대 설치 사용 길이 6m 적는 문제. 이 이동식 사다리의 설치 사용 기준은 제일 먼저 견고한 구조로 해야 되고요. 심한 손상이나 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이런 기준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동식 사다리의 최대 설치 사용 길이는 6m다.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20조에서는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길이가 6m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견고한 구조로 해야 되고 심한 손상이나 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발판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이런 설치 사용 기준 3가지가 적용됩니다. 자, 이번에도 사다리가 나오는 영상, 사다리에 발판을 얹은 상태에서 작업자가 쇠지렛대로 해체 작업을 하고 있다.
하다가 작업자가 균형을 잃고 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 형태는 떨어짐이고 부주의한 행동 두 가지는 작업 발판이 불량했고 안전대 부착 설비를 미설치했고 안전대도 미착용했다. 이렇게 적어줍니다. 제 형태 떨어짐, 부주의한 행동은 작업 발판 불량, 안전대 부착 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사다리에 발판을 얹은 상태에서 작업자가 쇠지렛대로 해체 작업을 하고 있다가 작업자가 균형을 잃고 떨어지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물어본 문제입니다. 제 형태 떨어짐, 작업 발판 불량, 안전대 부착 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이다. 자, 이번에는 벽돌을 쌓는 작업을 보여줍니다. 불안정함 작업 발판 위에서 벽돌, 포대, 고무대야 등이 과적재되어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작업자가 작업 발판 위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리고 물어보는 것은 벽돌을 쌓는 건설 현장에서의 위험 요인 2가지 이상 써라. 자, 딱 봐도 작업 발판이 불량하다는 것과 승강용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뛰어내리는 장면이 나왔죠. 승강용 사다리 미사용, 그리고 안전대 미설치와 안전대 미착용까지 미비한 게 많습니다. 이 중에 2가지만 적어주면 된다. 추락사고 발생 위험에서 일반적인 요인들 요거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안전대 미착용, 추락방어망 미설치,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 발판 미설치 요런 거 단골로 적어줄 수 있고요. 이동식 사다리가 나왔다.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해야 되는데 한 명만 나오면 이동식 사다리 2인 1조 작업 미실시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마지막으로 주변 정리정돈 불량, 작업 시작 전 주변 점검을 소홀히 했다. 요것도 적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설 현장에서 리프트가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 나오고요. 문제는 리프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2가지와 리프트의 방호장치 4가지 쓰는 문제예요. 리프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빵부클이죠. 빵부클과 와통 적어줍니다. 리프트 빵부클, 방호장치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그리고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요 2가지 적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리프트의 방호장치 4가지는 과부하 방지장치, 공과 방지장치, 낙하 방지장치, 방호울까지 이렇게 4가지 적어줍니다. 자, 그림에서처럼 공과 방지장치, 낙하 방지장치, 그리고 과부하 방지장치, 방호울까지 리프트의 방호장치 4가지예요. 이번에는 가설 통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설 통로를 쭉 보여주고 가설 통로가 갖추어야 할 구조사항 3가지를 적으라는 문제. 자, 단골로 이런 구조물에 대해서는 견고한 구조로 해야 된다. 요 조건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그 다음에 경사는 30도 이하로 하고 경사도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요렇게 3가지 적어줍니다. 뭐 기준이다? 가설 통로. 가설 통로가 갖춰야 할 구조사항 견고한 구조로 하고 경사는 30도 이하로 해야 되는데 경사가 15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된다. 30도 이하로 해야 되고 15도 초과 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 견고한 구조로 해야 된다. 요런 가설 통로가 갖춰야 할 구조사항 3가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요런 낙하물 방지망에 대한 가로 채우기 문제인데요. 작업자가 아파트 창틀에서 작업하던 도중 공구를 아래로 떨어뜨리는데 그래도 낙하물 방지망을 잘 설치해서 그 위에 공구가 떨어졌습니다. 이때 문제는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 선반 설치 시의 준수사항, 구체적인 수치를 적어놓는 문제예요. 자, 설치 높이와 내민 길이, 그리고 수평면과의 각도 물어보고 있는데요. 모두 필답형할 때 외웠던 내용이죠. 설치 높이는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해야 됩니다. 자, 요 그림처럼 높이는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 선반 설치 시의 준수사항입니다. 자, 콘크리트 타설과 관련된 여러 작업 계획서 중 C 중량물 작업 계획서를 클로즈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빈칸 채우기 문제인데요. 중량물 작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 빈칸 채우기, 땡땡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3가지를 적어 넣어라. 바로 추락, 낙하, 전도 이렇게 3가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중에 중량물 취급 작업에서는 땡땡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해야 되는데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추락 전 협붕, 추락 전 협붕 중에 이 문제는 3가지 적는 문제였습니다. 추락, 낙하, 전도, 추락 전까지만 적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추락 전, 추락, 낙하, 전도다.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 추락, 낙하, 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입니다. 자, 2인 1조로 작업자들이 작업할 때 작업자 한 명이 중량물이 무거워서 허리가 삐끗하자마자 한쪽으로 중량물이 쏠리면서 손을 놓치게 돼서 다른 작업자의 발등에 중량물이 떨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중량물 인양 작업 시 위험 요인 3가지와 예방대책 3가지를 적어라. 자, 중량물이 무거워서 전격 하중을 초과했고요.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는 편하중이 발생했죠. 그리고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다. 이렇게 3가지가 위험 요인이고 예방대책 3가지는 아까 봤던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중에 적어주면 됩니다. 추락 전 협붕, 추락, 낙하, 전도,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예요.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이 될 수 있고 예방대책으로 적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사무실 작업자가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로 문서를 작업하고 있는데요. 작업자의 의자 높이가 맞지 않아서 다리를 구부리고 앉아있고 모니터를 가까이서 보고 키보드를 높은 곳에 놔두어서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선사항 3가지와 장애 및 위험 요인 3가지를 적어라. 자, 일단 작업시간 중에 적정한 휴식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의자 깊숙이 앉아서 등이 등받이에 충분히 지지되도록 할 것. 아랫팔은 손등과 일직선을 유지하며 손목이 꺾이지
꺾이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개선사항 3가지 적어주고요. 장애 및 위험 요인은 반복 작업에 의한 어깨 결림, 손목 통증 등의 장애가 있고 장시간 앉아있는 작업 자세로 인해 요통 위험이 있겠죠. 그리고 장시간 화면에 시선 집중 등으로 시력 부담과 시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장애 및 위험 요인 3가지 적어줍니다. 자, 사무실 근로자, 컴퓨터 문서 작업을 오래 하게 되면 손목 터널 증후군, 허리 디스크 등 여러 가지 장애 및 위험 요인이 나타나는데요. 개선사항부터 3가지 적으면 작업 시간 중 적정한 휴식 시간을 가질 것, 의자 깊숙이 앉아 등이 등받이에 충분히 지지되도록 할 것, 아랫팔은 손등과 일직선을 유지하며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할 것. 장애 및 위험 요인 3가지는 반복 작업에 의한 어깨 결림, 손목 통증 등의 장애, 장시간 앉아있는 작업 자세로 인한 요통 위험, 장시간 화면에 시선 집중 등으로 인한 시력 부담 및 저하 초래,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영상을 주고 얻을 수 있는 직업병 3가지를 쓰라는 문제로도 나왔어요. 첫 번째, 어깨 결림, 손목 통증. 두 번째, 허리 통증이죠. 요통. 세 번째는 시력 저하입니다. 어깨 결림, 손목 통증, 요통, 시력 저하. 사무실 작업자가 얻을 수 있는 직업병 3가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작업자가 작업 발판용 나무 토막을 가공대 위에 올려놓고 한 발은 지면에 있고 다른 한 발로 나무를 고정한 후에 톱질을 하던 도중에 작업 발판이 흔들려서 작업자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넘어졌으니까 재해 형태는 넘어짐이고요. 기인 물은 작업 발판, 가해 물은 바닥이다. 기인물은 직접적으로 재해를 유발하거나 영향을 끼친 근본적인 이유, 가해물은 직접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힌 기계장치 구조물, 따라서 재해 형태는 넘어짐이고 기인물은 작업 발판, 가해물은 바닥이 되는 거예요. 자, 작업자가 싱크대 위에서 전기 환풍기 팬 수리 작업을 하다가 전기에 의해서 떨어져서 선반에 부딪히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재해 형태는 물체에 부딪혔으니까 부딪힘이고 기인물은 전기 환풍기 팬, 가해물은 선반이 되겠죠. 직접적으로 재해를 유발하거나 영향을 끼친 건 기인물, 전기 환풍기 팬 수리 작업을 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으니까 전기 환풍기 팬이 기인물이고 선반에 부딪혀서 부상을 당했으니까 가해물은 선반이다. 자, 이상입니다. 산업안전 산업기사 실기, 작업형 스피드 암기 노트, 이렇게 마지막 문제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다가오는 시험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라며 저는 앞으로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